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온도 조절기 서머스탯이라고 그러나 서머스탯 그렇게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이 기기가 우리 문명의,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 기기인지 제가 한번, 요거는 지금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이제 에어컨을 켰다는 뜻이잖아요. 에어컨을 켜고 지금 이게 충분하니까, 요거는 지금 73도 화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이거를 올리면은 이게 다시 꺼지는 거죠. 요런 장치인데, 이게 지금 쿨셋 투 75, 에어컨을 75도에 지금 맞춰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뭐지, 온풍기 아니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그걸로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세팅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점은 이제 이게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좋은 문명과 여러 가지 발달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지, 벌써 좀 전에 있었던 이 기기가 우리 이 동네에서 사용되게 된 게 제 생각에는 한 10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기 이전에 있던 집에도 저희는 저거를 달아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저게 왜 좋은가 하면은, 우리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진짜, 어떤 분 얘기로는 재수 없으면은 100세 이상을 산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까딱 잘못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인간의 기기들 하나의 예로서, 지금 이게 좀 전에 봤던 그 기계 이름이 네스트거든요.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기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게 이 네스트라는 이 자동 온도 조절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은, 제가 미국에 사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도 저희 집을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만 되면은. 그러고 이게 자다가도 굳이 온도를 올리고 싶으면 침대에서 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또 그냥 송풍, 그냥 바람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 기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불과 우리의 젊은 시절, 뭐 고등학교 시절이라든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라든가 뭐 그때 시절은 뭐 70년, 60년, 70년대 그때 시절만 해도 우리가 뜨거운 물, 찬물은 정말 언감생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샤워하고 싶으면 뜨거운 물, 찬물 마음껏 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위생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특히 우리가 입는 옷, 뭐 양말, 신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건강과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는 침대라든가 베개 뭐 이런 게 다 그냥 불과 뭐 저희 집 같으면 무슨 만약 베개인 이불 갖다가 글쎄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꾸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침대뽀도 뭐 글쎄 얼마 만에 바꾸는지는 전 기억을 못해도 자주 바꾸잖아요. 깨끗하게 집안도 공기도 청소도 저절로 이게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위생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아리스님들이 제 구독하시는 분의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한이가 아버지, did you know where my backpack is? 또 잊어먹었어요, 백팩? My backpack. 같이 찾아볼까? 한이 아까 여기 아야 했을 때 괜찮았어? 할아버지도 찾아볼게. 어디? Let me see. 아야야. It's gone. Is it gone? No, not gone. Not gone. I'm happy now. I'm better now. 오케이, 할아버지도 찾아볼게. 우리 아니가 자기 좋아 항상 메고 다니는 백팩이 있는, 그러니까 뒤에 매는 가방이 있는데 이거를 또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아요. 툭 하면 잊어먹습니다. 한 번은 놀이터에서 놓고 와갖고 우리 이웃 어디 누군지는 몰라도 그거를 찾아갖고 갖다 줬더라고. 자, 말을 하다가, 자, 우리가 지금 이 한이가 이렇게 와 있는데, 한이는 이제 3살 됐거든요. 3살짜리가 이제 얘네들도 100세 이상을 산다고 치면 참, 우리도 이제 100세에 사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랄까,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봐야. 지금 한이가 밑에 와서 말하는데 아이 녀석, 욕심도 많은 놈이지만 어떤 때는 또 아까는 와서 할아버지 찾아보지 못하고. 네. 아고 준준이도 왔네. 이야, 우리 하니까 또 웬일이야, 또 여기 와갖고. 네,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 꼬맹이 둘이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뭐 그렇게 큰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3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 세대, 우리 부부,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또 우리 아들 세대, 며느리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2명이 있으니까 총 6명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3세대가 또 며느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참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물론 집은 제가 산 거고요. 제가 다 모든 비용은 제가 다 치렀고, 이제 우리 아들은 그냥 같이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주변 비용들, 렌트비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지만은 뭐 세금이라든가 잔디 깎고 뭐 여러 가지 비용 발생하잖아요. 살다 보면 뭐 통신비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다 우리 아들이 이제 다 부담을 하죠. 심지어 자동차 세금까지, 뭐 물세다, 뭐 가스비다, 뭐 모든 거를 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에 얼마씩을 이제 또 용돈 비슷하게 이제 또 매달 자동으로 이제 입금을 시키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세대, 그러니까 3세대가 같이 사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이제 우리가 1층,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1층에서 살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은 1층만 해도 한 50평 되니까 또 주변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말이 갑자기 딴 데로 샜네요. 좀 전에 우리 한이가 올라오는 바람에. 어쨌든 이렇게 아래층에 있다가 그렇게 불쑥불쑥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옵니다. 와서 재롱도 떨고 어떤 때는 와서 뭐 땡깡도 부리고 그게 우리 사는 재미죠. 그러니까 뭐 적적하고 그럴 새는 없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아무리 식구들이 있어도 외로운 건 또 있어요. 그 나름대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불편한 점도 있겠죠. 자기 혼자 있고 싶은데 애들이 벅적벅적거리면 싫을 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미국에 아무 뭐 일가 친척도 없는데 같이 사는 게 좋죠. 아마 없었으면 저는 그냥 한국 가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복수국적 그거 만들어서, 또 그거 뭐죠? 거소증은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한국 가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주 한국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말이 지금 딴 데로 샜어요. 지금 주제는 오늘 진짜 재수 없으면은 100세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는 행동으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거의 시간이 한 8시 9시쯤 넘어가는, 지금 몇 시야? 네, 지금 9시 한 10분 됐습니다. 근데 아침 겸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이 뒷뜰에 앉아서, 댁에 앉아서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하면서, 이야 참
온도를 조절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이제 그 태블릿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여줬던 그 네스트라고 하는 그 온도 조절하는 거죠. 그거에 그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요거를 이제 누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림자에 붙이네. 이렇게 이제 이 화면이 뜹니다. 뭐 이렇게 뜨면 요걸 이렇게 눌러주면 아까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제 지금 에어컨이 지금 73도인데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5도를 넘어가면 이게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76도로 해놨으니까는 자 꺼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제가 한국에 가서도 이걸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여기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이게 제가 제 침대 위에서도 굳이 이거를 온도 조절을 안 해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만큼 지금 세대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기기들이죠. 이것도 일종의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집안 온도를 자기가 맞춰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물론 경비가 들겠죠. 그러니까 열심히들 일하고 열심히들 또 저축하고 해서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 정말로 누구 말대로 자꾸만 얘기하는 거지만 재수 없으면은 100세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정말 100세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그렇게 쓴 그 사람은 굉장히 박사급 이상의 그런 분이시어요. 굉장히. 근데 표현을 그분도 이제 그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느낌은 진짜 재수 없으면 100세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인간들아, 응? 너희들 이제 웬만하면 진짜 100세까지 사니까 너희들, 응? 이러쿵저러쿵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고생하며 살 거야. 응? 시달리면서 100세까지 어떻게 사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축복일 수가 있는데, 응? 그것이 죽음을 잘 맞이할 때까지 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건 진짜 재앙이야.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건강하고 그 활기차고 또 행복하게 또 보람되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봤더니 제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차적으로 물질이 그렇게 풍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구워줄 지언정 남에게 물질을 이렇게 빌려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지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저의 이 마인드,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서 지금의 내가 됐는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거는 이제 각자의 그 생활 방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관이라고 그러죠. 종교관. 이건 신앙관. 그 신앙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관입니다.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떤 풍파, 어떤 무엇이어도 견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세요. 어떤 신앙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이게 이 자연을 생각해보고 우주를 생각해보고 인간을 생각해보면서 이 나이 먹도록 정말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를 잘 생각해보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살고, 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 이 고생의 이 고통의 이 쇠사슬을 끊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곰곰이 잘 따져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건 각자마다 다 틀리니까 어떻다 저떻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손, 창조주가 있다라는 저는 신앙관이 같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는 안 되고, 근데 네가 뜻하지 않게 어떤 목표가 생기고 어떤 꿈이 생기고 어떤 비전이 생기고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돼 있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막 노력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있어갖고 그냥 고개를 향해서 그냥 천천히 그냥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걸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과정이 많이 있죠.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거는 너무 기니까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한 것은, 결혼하게 된 그 이야기는 정말 영화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못 만들 겁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첫 직장을 이제 공무원을 발령을 받고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나가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 후에 1년 딱 지방에서 근무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딱 1년 만에 또 버스 안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집사람이 여대생이었죠. 그래도 명문대 여대생이었는데 저는 언감생심이었죠. 그래서 그냥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누구 이거 정도만 이제 알고 이제 또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데모가 많으니까 대학교가 휴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 근데 뭐 그것도 몰랐죠. 근데 무슨 과 몇 학년 누구라는 것만 알고 엽서를 보낸 거예요. 엽서는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 과에다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누구 이렇게 해서 엽서에게 보내고 나는 누구인데 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그게 이제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만나러 나올 때 그 과의 여학생 4명인가를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나서 공개 데이트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뭐 중간중간에 더 이야기할 게 많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어떻게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예. 생각을 이게 결혼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해봤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서 했다는 거.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의 결혼하게 될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정확히 말해서 그 당시 1977년도니까요. 제가 공무원 처음 발령받고 저는 속초로 발령났는데 이 사람은 강릉 가는 거예요. 강릉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만나서 헤어졌죠. 그러다가 또 1년 후에 서울에 와서 또 만났으니 참 그것도 같은 버스 안에서 38번인가 고대 앞에서 만났어요. 고대 앞에 버스 안에서 내가 먼저 타고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딱 올라오는 순간 버스에 딱 올라오는 순간 저 사람이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있었죠. 1년 동안에도 그때 그 고속버스에서 만났던 그 여학생 그때 이제 고속버스 안에서는 서로 제가 그때는 고속버스가 2번 휴게소에서 섰어요. 강릉 가는데 가남 휴게소하고 대관령에서 쉬었는데 제가 가남에서 내려서 껌을 사갖고 줘서 그때부터 말문이 튀어서 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가다가 대관령에서 내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주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그랬구만 먹고 이제 뭐 대관령에서 강릉 가니까 내려서 저는 이제 속초를 가는데 속초 가는 버스를 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헤어진 거예요. 그 후에 1년이 돼서 서울에 와서 그렇게 또 만났으니 참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또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 스토리가 또 긴 게 있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100세 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관이 좋은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러면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 저는 거의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돼야 될 것이 이제 우리는 재정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환경이 따라서 다 틀리겠죠. 저의 경우는 뭐 사람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없지만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저수지가 있어서 물이 거기에 충분히 지금은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퍼다가 쓴단 말입니다. 농산물로도 쓰고 뭐 각각의 집에 쓰는 수도용 물로도 쓰고 해서 다 펐으면 1년도 못 가서 그 저수지 물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물은 항상 비가 오든지 해서 강에서 흐르든지 해갖고 항상 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재산이나 이런 것도 내가 쓰는 만큼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수입이. 근데 이 수입이 나의 그 노동에 의해서 무슨 웨이지라고 그러죠, 임금, 뭐 샐러리에 의해서 채워진다면 이건 슬픈 일이죠. 나이가 60대 이상 되고 70대 이상 됐는데 그것을 내 노동과 임금으로 채워진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임금이 아닌 그 연금이라든가 또 렌트비라든가 이런 걸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나이 먹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물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연금이 나오겠고 또 미국에 있으면은 사회보장 그 연금이 또 있겠죠. 또 렌트를 놓고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안 그러면은 요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그 매달 드리는 생활비, 이것도 분명하게 따져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얼마를 투자했으니 너희들은 내가 노후에 되는 너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서포트를 해라. 이거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식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도와주는 게 아니지. 그 부모한테 진 빚을 못 갚는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이들도 자기가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괜찮아.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우리 아들은 하나지만 미국에서 대학 가르칠 때에 그 걔네들의 그 튜이션 생활 그 학비를 전액 내가 우리가 부모가 대해줬으니 그게 몇십만 불인데 자기네들이 론 얻으면은 걔네들은 그거 갚으면서 살아야 가는데 부모가 다 해줬으니 당연히 그건 학비에 대한 빚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이 생각하면은 그건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의 생활비나 뭐 그런 거는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죠.
근데 적어도 대학교 이상 갔을 때에 그 들어가는 비용은 자식들한테 청구할 수는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 뭐 기숙사비, 그게 뭐 만만치 않죠. 또 어떤 때는 이 대학 다니다가 또 저 대학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학비만 줍니까? 무슨 차도 사줘야지. 또 어떤 때는 또 아파트 거기서 살려면 그 동네 대학교 근처에 아파트 렌트비도 내줘야지. 아유, 허리가 휘죠,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이 자식들이 직장 잡고 어느 정도 되면은 부모님한테 갚아야죠. 참, 그걸 스스로 자식들이 해주는 그런 자식은 정말 뭐 인생을 성공한 자식이죠. 그걸 못하면은 부끄러운 자식이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놔야 우리가 100세까지 정말로 재수없으면 100세가 아니라 즐거운 100세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음가짐하고 이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는 친구 문제나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의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여기는 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골프 미국에 와서 딱 2번인가 3번 쳐러 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연습하는 데는 좀 다녀봤는데, 정식으로 그 골프 하는 데 갔더니 몇 번 갔더니 저는 못 치겠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준비할 게 많아요. 준비할 게 뭐 복장에서부터 장갑, 뭐 골프채 싣고 뭐 하는데, 아이고야, 준비를 좀, 저도 이렇게 골프채도 사놓고 했는데 치려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거는 골프는 못했고, 그저 그냥 수영, 여기는 수영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영, 그 다음에 그 체육관, 그 체육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피트니스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는 뭐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게을러서 못 가죠, 그것도. 그래서 그 근력을 키워놓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취미, 자기가 하는 취미가, 저는 그래서 크로매틱 하모니카로 잡았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선물입니다. 선물. 좀 이제 얼마 있다 제가 크로매틱 하모니카의 기초에서부터 그런 걸 한번 올려보려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업로드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왜 이 크로매틱 하모니카가 좋은지는 제가 대충은 설명했었는데, 이게 두뇌 회전이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두뇌 회전. 그러고 이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딱 느낍니다. 그냥 점점 그냥 그것이 발전되고 자기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음악의 그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또 이게 재미가 있어지고 발전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이 유튜브에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접근해서 하모니카를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제가 이제 아마추어의 아마추어식으로 해서 불었지만 그걸 올려놓고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아 내가 이것도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그 하모니카 지금 크로매틱 하모니카 시작한 지는 정확하게 한 1년 반 좀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음악을 조금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접하기는 좀 쉬웠을지 몰라도 뭐 거의 초보자나 마찬가지인 수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생에 이제 재수 없으면 백세라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즐겁게 백세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가짐 첫 번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관을 철저하게 갖자. 그것은 바로 창조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이 창조신앙관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설명하기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 재정은 우리의 그 몸으로 하는 웨이지나 임금이나 샐러리로 준비하면은 조금 늦어지니까 젊었을 때 그걸 하시고 저수지에 물이 저절로 채워지듯이 물을 흘려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만드셔라. 그게 근데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걸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게 간구하십시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도 나는 저수지에 내가 그 물을 채울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무슨 손으로 저수지에 물을 채웁니까, 인간이? 그거 똑같아요. 내 예금 계좌에 내가 저절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셔서 도와줘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한번 믿고서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회생활, 인간관계 뭐 이런 건데 그걸 통틀어서 저는 좋은 취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유롭게 우버 택시 기사, 우버 택시 드라이버, 또 뭐지, 그 리프트 택시 드라이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벌써 3일째 한 번도 안 했죠, 저는. 근데 뭐 오늘도 이제 지금 이따가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할라나 안 할라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를 하나, 짭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여유롭게. 그러면 뭐 그렇죠. 그런 걸 주변에 찾아보면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는 한국에 갔을 때 그 친구도 공무원 하다가 정년퇴직했죠.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짭이 있더라고요. 뭐 숲 해설가? 나무를 해설해주고 숲을 해설해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걸 땄더니 교육받고 뭐 했으니 뭐 가서 뭐 몇 시간 일하고 오면은 뭐 그래도 뭐 조금 그 용돈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면은 많이 있나 봐요. 한국에도. 뭐 그런 거 여유롭게 그냥 시간 날 때 가서 해주고 오고 그러면 괜찮겠죠. 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아리스님들은 또 뭡니까? 우리 좋은 우리 매튜 별님의 그 노래 들으면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노래가 주는 그런 거를 받으면서 또 살아가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의 또 도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말이 그냥 두서 없이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잘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